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의료관계 법규 공부하고 있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지난 10일간까지는요 의료법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번 12강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건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저희 보건학과 학생들 이 수업 자료로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 의료기사라는 특정 직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본인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의료기사법이라고 하고요. 목적 먼저 살펴볼게요.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이 법에서 지정하는 그 직군이 누구냐인 거죠. 첫 번째로 의료기사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거에 의무기록사였죠. 그쵸? 의무기록을 관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경사, 안경원 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각각 하나의 직군이지만 의료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직군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사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뭐 혈액검사를 보시는 분들,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를 보시면 의료기사의 종류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이렇게 6개의 직군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을 때 의료기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포함한 것이고요. 의료기사라 함은 이 6개의 직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의료기사는 좀 몇 종인가라고 물어보면 6종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고요.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의료기사 등은 몇 종인가 하면 6종에서 더하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안경사 이렇게 해서 이 법에서 다루는 직군은 총 8개. 하지만 의료기사는 6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의료기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임상병리사부터 치과위생사까지 본인들이 하는 가장 주요한 업무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혹은 내용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변경시켜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임상병리사는 뭐 생화학적인 검사하시고 방사선 엑스레이 찍으시고 물리치료사 신체 교정하고 분위기 파악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의료기사 종류는 몇 종이다? 6종이다. 거기에는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의료기사 6종,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서는 다음 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법률의 시행령들이 나와 있어요. 각각 업무 범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각각 그 직군을 표기를 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 가항만 작성을 해뒀는데요. 이 가항 아래 1, 2, 3, 4, 5, 6으로 해서 본인의 그런 업무 범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사 등의 법률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임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에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정보를 전사하고 암 등록을 하고 진료 통계를 관리하고 질병, 사인,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데서 뭐 질병, 사인을 진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틀린 거죠. 그죠? 이것도 본인 직군에 맞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 지도 등과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와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즉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 이렇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방사선 등 기기의 취급관리.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거 누굴까요? 이거는 방사선사의 임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면허입니다. 이 의료기사분들도 역시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가시험을 치르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면허를 받으셔야 해요. 누구를 통해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면허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뭐 이건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인증이 지금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증을 취득한 학교도 있고 그 인증을 갖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지금 올해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인증이 많이 지연됐다든지 뭐 내년으로 연기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본인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과목들을 다 이수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공부는 열심히 그리고 학점은 충분히 잘 채워두셔야지 나중에 그 대학 졸업 후에 이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시험도 볼 수 있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그때그때 열심히 해두셔라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자, 다음 결격사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결격사유는 의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신질환자 있죠. 하지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도 결격사유 뭐였죠? 마약류 중독자, 그리고 자기 관리 안 되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었고요. 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의 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이 결격 사유는 의료인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내용도 의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법이랑 그냥 비슷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모든 흐름은 다 의료법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특정 직군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시 의료인도 역시 해마다 1회 이상 누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어디서 시행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의료기사 의료인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봐요? 그 앞에 뭐 보건이라고 붙었죠? 보건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 1년에 몇 번 이상 한다? 어디서 치른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응시 자격의 제한. 의료법에서도 응시 자격의 제한은 뭐였죠? 첫 번째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거죠. 그죠?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국시에 응시한 사람이거나 부정행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격을 무효로 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치면 되지? 아니고요. 합격을 무효로 된 경우 혹은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이 정지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다음 때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회. 라는 것들, 이런 숫자 좀 의미 있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면허의 등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할 때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 대장에 그 면허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발급권자는 누구다? 면허증 누가 내준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지부 장관. 그래서 저는 간호사인데 간호사 이렇게 면허증이 종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나눠주고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 뭐 이게 증을 받았는데 그 밑에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 두두두두 도장이 꿍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이 양반이 우리의 면허증 발급권자라는 거죠. 누구? 면허증 발급권자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료기사도 역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국시 준비해가지고 면허 땄는데 면허 없는 사람이 그 엑스레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컴퓨터 할 줄 알면 의무기록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면허를 딴 사람들 왜 땄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잘 못할 수 있겠죠. 어떤 원리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겉만 파악해서 버튼만 띡띡 누르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그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혈액 검사를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실습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유사한 명칭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신 면허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면 안 되고, 대여를 받아서도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무면허자 업무 금지 사항 의료법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비밀 누설의 금지 또 마찬가지로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큰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병원에 누가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입원을 했다. 그래서 의무기록 막 친구들한테 소문내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보건의료에서도 그 보건의료인들이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느 정도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에 얼마만큼 사람들을 뽑아야 되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이라는 거를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보수교육은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전된 기술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역량 교육은 받아야지 이 업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1년에 8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보수교육 가면은 그냥 그저 그런 내용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의료기사가 일하고 있다는 실태 보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문제.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사항은 몇 년마다 신고해야 되는가? 아까 간호조무사도 똑같았고요. 간호사도 다 똑같았습니다. 몇 년? 3년입니다. 취업 실태 3년. 그리고 여기 이거 실태 사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냐? 8시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숫자 얘기했죠, 여러분. 자, 취업사항 신고 몇 년? 3년.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수교육, 여기 나오네요. 보수교육이라 함은 똥똥똥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보수교육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련된 사항, 등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도 되고 대면으로 교육을 해도 됩니다. 얼만큼 중요한 내용은 요거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는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지 이 사람이 3년 전에 우리가 교육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서 그 취업 실태 보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면허의 취소입니다. 면허의 취소 같은 경우도 의료인과 거의 동일해요. 별로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21조 면허의 취소 등의 2항입니다. 의료기사 등이 1항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가 된대요. 면허가 취소되면 영영 못하나? 그렇지 않죠.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면허가 취소된 사유가 없어지고 반성하는 게 뚜렷하고 이러면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런데 제1항의 제3호 및 4호에 따라서 3호 및 4호 면허 빌려주는 거라든지 정지당했는데 또 계속 업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의 정지예요. 자격의 정지, 여기서는 의료법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6개월입니다. 자, 의료법에서는 자격의 정지가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였어요. 의료법의 의료인이죠. 의료법, 의료인, 정지는 1년 이내, 그리고 이거 3회까지. 3회 넘어가면 뭐다? 취소다. 그런데 여기 의료기사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6개월로 정해두었습니다. 각 이런 하나의 행위에 포함될 때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다든지 등등의 이런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얼마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의료법과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의료인은 자격 정지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의료기사 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내? 6개월 이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제26조 청문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에 조금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뛰어넘은 부분은 치과기공사 그리고 안경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 분들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것과 관련된 법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26조 청문 볼게요. 우리 아까 의료법에서도 청문이 있었죠. 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든지 병원 개설을 시킨다든지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청문을 열어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의료기사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벌칙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벌칙 여기는 그렇게 막 10년 이하 무기징역 막 이런 것까지는 없어요. 의료기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것들이 주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이 더 크잖아요. 진료를 보조한다라고 하기에는 독자적인 업무를 하시기는 하지만요. 진료를 보조한다고 하기에는 독자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환자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해를 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벌칙 그렇게 심하지 않고 3년부터 시작합니다. 3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벌칙은 무엇인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업무를 한 사람, 면허도 없는데 왜 이래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면허 땄는데 그걸 빌려줘? 나쁜 사람이네요. 자,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를 대여를 알선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중매쟁이. 그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우리 병원에 연예인 누구 입원했는데 그거 온 동네방네 다 소문냈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죠? 3년. 자, 그리고 치과 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이거는 그거나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여기에선 제일 센 거지. 의료인이 병원 열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 연구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치기공사 면허 없이 치기공소를 개설한 자, 또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 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우리 동네에 보이는 그런 안경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안경사 면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4, 5, 6번은 좀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오픈한 거, 개업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1, 2, 3에 해당하는 이 총 4가지 항목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개 이상의 치기공소 개설, 2개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안경업소는 저는 사실 많이 열어도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되네요.
자, 그리고 뭐 등록상을 등록하지 않고 치기공소 개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안경점 개소한 경우, 요런 것들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는 요 내용 정도가 1항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겠어요? 자, 다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 이렇게 잘못해서 고쳐라라고 했는데 안 고쳤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거고요.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에는 원래 우리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을 3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 닫았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다든지 등록상에 변경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우리 뭐 이렇게 협조하세요 라고 서류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에서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후회자가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 1항에 따른 과태료, 1항이 요거죠. 시정명령 하지 않은 거.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여기 2항과 관련된 것들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는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 2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이즈 작죠? 이런 것들은 특별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사람들이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살펴보았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꼭 본인 시험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12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